네, 지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극비수사입니다.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1년 사이에 2번이나 유괴를 당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국내 최초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으로도 유명했죠. 이 영화에서도 최면 수사로 용의 차량의 번호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죠. 근데 번호판에 숫자가 보이네. 그게 무슨 자지? 또 안 보이나? 또 안 보이나? 또. 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바로 이런 법최면 수사기법의 도움을 빌려서 범인을 붙잡은 사건입니다. 범행 당시에 받았던 외부 충격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은 여성 납치 피해자, 이 최면 수사에서 어떤 단서를 떠올렸을까요? 또 법원은 최면 수사의 증거를 인정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집 근처에서 내린 여성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납치된 건가요? 예, 비명과 함께 사라졌어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명과 함께 사라졌는데요. 이것이 2015년 2월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요. 그리고 전북의 소도시였는데요. 이 30대 여성이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내린 곳하고 집까지는 뭐 한 10분 정도 걸리는가 봐요. 네. 그런데 그 가던 중에 집까지 거의 다다라서 갑자기 악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겁니다. 여성이 사라진 시각은 새벽 5시. 사람들이 출근하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혹시 목격자가 있었나요, 의원님? 그래도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잖아요. 마침 그때 출근 중이던 트럭 운전기사분이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트럭 운전사분이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되는데 네. 그때는 약간 어둠이 있었고 풀숲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보니까 사람은 없고 여자 목소리였는데 핸드백과 가방과 하이힐만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성이 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납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혹시 다른 특이사항은 있었나요? 당시에 그 파출소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가 바로 이 파출소로 달려갔는데 왜 그랬냐면 바로 이제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큰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대로 달려가서 트럭 운전사가 그 차량을 가리키면서 저 차가 뭔가 범인인 차인 것 같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차는 경찰이 출동해서 잡기 전에 이미 차량이 큰 길 속으로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그 차량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격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차량을 뒤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목격자는 저 차를 특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출동하는 그 경찰이 조수석에 있던 경찰이 그 번호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외우게 된 거죠. 사실 그때는 5시 정도 되니까 뭐 차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은 또 사건 관련성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걸 경계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네. 이렇게 그 특정을 하게 됐고 경찰에 비상이 걸려갖고 300명 넘게 동원돼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가 있으니까 일단 뭐 추적은 뭐 용이하겠죠. 네. 하지만 이 여성에게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야겠어요. 그러니까 납치가 돼가지고 이 경찰에서 굉장히 이 불안하게 시간을 설정하는 게 크리티컬 타임이에요. 일반적으로 8시간 정도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납치한 사람을 납치한 범인이 통제를 하는데 지쳐버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뭐 골든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납치 관련돼서는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 이 경우도 이제 그 크리티컬 타임 때문에 경찰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 3시간 경고한 즈음에 검문에 의해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를 했으면은 그 여성도 옆에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차 안에
의식을 잃은 채 그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멍이 들은 채 그 여성이 있었고요.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멍이 들어 있었다, 폭행 흔적이 그렇죠. 있었다. 이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건가요?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긴급 체포를 한 거죠. 그럼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은 48시간 안에 뭐 증거를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마음이 급했죠. 증거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를 잡았고요. 피해자는 다행히도 살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서 뭐라고 하나요? 여성이 뇌 손상을 입은 상태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남성은 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은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은 억울하다고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정확하게는. 남성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여성을 납치한 게 아니라 지인들하고 밤늦게 어울리다가 이제 새벽에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기 차에 태웠던 그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강목으로 맞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강목으로 맞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다가가니까 강목으로 여성을 때린 사람이 도망을 갔고 네. 가보니까 이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길래 나는 이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차에 태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범인으로 몰지 말라,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건데요.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 현장 근처에 다시 여성을 태우고 돌아왔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이 핸드백을 놓고 왔다고, 병원을 가는 길에 핸드백을 놓고 왔다고 하길래 그거를 뭐 가지러 가야 될 것 같고 범인도 또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잡으려고 돌아왔다 이런 답을 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지금 뭐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무리하게 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 남성의 이야기가 진짠지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은 뭐라고 하나요? 여성은 그런데 그 당시 전치 4주에 뇌손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예. 그래서 모르겠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예.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상처가 나 있고 얼굴 곳곳에 폭행 흔적은 있는데 네.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 이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성이 처음에 깨어났을 때 내가 왜 병원에 있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남성과 차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자, 기억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억울하다는 용의자. 수사에 진전이 없었겠죠? 자, 프로파일러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남성은 범인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여성은 뒤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인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죽었을 수 있는, 오인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애매했던 것은 사실은 이 여성이 다쳤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내는 병원을 안 가고 오히려 고속도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범행 현장으로 왔다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시 또 돌아서 범행 현장으로 왔다고 하면은 이 범인 자체의 이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예. 네. 정작 병원은 갔습니까, 근데? 안 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도 아닌 거죠. 안 갔으면 이건 예, 게다가 이 차 안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휴대폰도 소지를 안 했어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차량 안에서 여성의 손목에 묶여 있던 청색 테이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그렇죠. 됐는데 결정적 증거, 그 정황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예. 아니 근데 뭐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48시간 안에 경찰이 이제 신병을 풀든지 그렇죠. 영장을 신청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속을 하려면은 뭐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자, 증거를 못 찾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가장 확실한 물증은 피해자의 진술이죠. 근데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여성이 머리에 큰 뭐 타박상이라든가 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종의 기억을 해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최면을 하자.
법체면을 하자.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기억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체 현상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럼 최면 어떤 수법을 통해서 그 지체 현상을 완화시켜주면은 네.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면 기술 일단 수법이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핵심이니까. 그럼 이제 비디오 돌리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과거도 멀리 갈 것도 없죠. 사실은 30시간 전으로. 그 전만 돌아가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최면 기법은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다행히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인 전북경찰청의 박주호 경위가 섭외가 돼갖고 예. 이제 이 최면을 하게 된. 당시 여성은 뭐 자신은 최면 수사를 안 믿는다고 얘기했고 예. 또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배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베테랑이 투입됐기 때문이지 바로 최면 수사가 진행이 됐죠.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최면에 제대로 안 돼요.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일선에서 해보면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반반 정도 된다. 반반, 예, 그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최면 과정을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최면에 들어갔는데 30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여성이 최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차 타고 가자. 범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자, 빨리 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틀어 막았다. 그래서 자기가 하의를 벗어가지고 대응을 했다. 그런데 소용없었다. 네. 그리고 그 남자는 40대로 돼 보이는데 외모하고 이 모자가 달린 그 검은색 상의를 입었다. 예. 이런 식의 이 최면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범인, 그 지금 검거된 사람하고 인상 차이가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뭐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폭행까지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법체면으로 여성이 기억해낸 게 혹시 더 있나요? 48시간 내에 이제 용의자를 풀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체면이 시행된 시점이 이제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한 2-3시간 정도 최면을 했는데 여성이 기억해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본인에게 사용했던 둔기의 종류도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서 이 남성이 청테이프로 자신을 묶고 몇 번을 묶었는지도 기억을 했고 무언가로 내려쳤는데 그 무언가가 어떤 둔기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면서 차량이 어떤 도로를 갔다라든지 이런 주변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남성이 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성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왔죠. 그렇죠. 모자 달린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테이프로 3번을 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재질의 그 무기로 때렸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피해자가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나온 그 물적 증거가 일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건은 경찰이 확보하고 확보해놨는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이 여성을 상대로 최면을 했더니 우리가 경찰이 확보한 내용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일치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법체면도 일반 진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진술을 통해서 나온 그 물증까지 엮였더니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됐겠죠? 네. 법체면을 통해서 얻은 진술만으로 구속을 시켰던 건 아니고요. CCTV 영상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현장 반경 한 2km 내에 있는 CCTV 11대를 모두 영상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분석을 해봤더니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는 없었는데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여성의 뒤를 한 500m 정도 남성의 차량이 쭉 따라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선상에 다른 차량이 오간 흔적이 없다 보니까 이 남성이 운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범행을 했고 내가 이 여성을 구하려고 했다는 말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결국 여성의 진술 내용, 최면을 통해 얻은 진술 내용, 그리고 CCTV 분석 결과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바로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네. 구속이 된 다음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요, 이 운전자요. 이런 태도는 무슨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뒤쪽에 더 큰 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더 작은 범죄에 걸렸으면은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 범인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요. 왜냐하면 이게 성범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강도살인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또 하나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 걸렸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의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큰 범행을 노리다가 중간에 잡혔을 그렇죠. 가능성이 많다. 자, 재판부의 판단. 예, 폭행, 뭐 상해, 감금, 그다음 재질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등등 해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1심에서 됐습니다. 네, 1심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2심 재판부까지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어두운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금속 재질의 도구로 때리고 감금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그래서 뭐 이 3년 6월의 형이 결코 뭐 무거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심 확정이죠. 그렇군요. 법체면이라고 하는 수사기법이 이렇게 납치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줄 때도 뭐 옛날에 맞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서 흩어졌던 부모를 이렇게 상봉하게 주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유용한 수사기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최면 수사를 통해서 기억에 조각을 맞춰서 납치범을 처벌한 사건,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